항상성 이제 여러분들 개념 다 살펴봤고 65페이지에서 66페이지에 있는 총 8문제 풀어보면서 개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 푸는 거는 문제풀이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이 따로 학습하는 걸로 진행을 할 거고 수업 시간에 풀어주는 문제는 영상 속에서 문제를 풀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그런 개념이라던가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수업 시간에 문제를 또다시 풀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풀이 영상을 꼭 보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참고로 이 학습지에 있는 내용은 문제 기말고사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보세요. 알겠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에 그림은 정상인의 항상성 조절에 관여하는 두 가지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신경과 호르몬에 의한 작용 중 하나이다. 자, 선생님 얘기했죠? 항상성을 조절하는 방법에는 호르몬과 신경이 있고 그 호르몬 신경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게 문제 출제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럼 가와 나를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가를 봤더니 누가 있죠? 그렇죠? 혈관이 있죠. 혈관. 그리고 혈관에 이 분비 세포로부터 물질 A가 분비됐고 세포 기역의 표면을 봤더니 물질 A가 결합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간은 호르몬에 의한 상태고요. 호르몬에 의한 신경 전달, 신경 전달 아니라 신호 전달. 물질 A는 당연히 혈관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으니까 호르몬이고요. 그 물질 A가 세포 기역의 표면에 결합함으로써 신호를 전달하고 있죠. 세포 기역이 표적 세포입니다. 그리고 나를 봤더니 신경이겠죠. 나는 보기 봅시다. 기억번에 동그라미 기억은 물질 A의 표적 세포다. 네, 맞죠? 이번에 가와 나의 신호 전달에 모두 화학 물질이 관여한다고 했는데 이거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당연히 간은 호르몬이니까요. 호르몬은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의 일종이죠. 그래서 맞고요. 나를 틀렸다고 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니은번은 땡이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겁니다. 하나의 뉴런, 그러니까 신경세포 하나의 경우에 하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신호가 전달되는 게 맞지만 시냅스에서 즉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다음 신경세포로 또는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말단의 세포로 전달할 때 신호를 전달할 때는 우리가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기억나실라나? 그러니 신경전달 물질이 신경에서 관여하죠. 그러니까 모두 화학물질이 관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셔야 되고요. 비급번의 항상성 조절 효과는 가보다 나에서 더 오래, 지속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호르몬이 신경보다 더 오래 지속되죠. 가가 나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거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이고요. 이러한 문제는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개념 한 번 더 잘 정리하시고 특히 니은번 보기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 30초 동안 하고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타이록신의 분비 조절 과정에 대한 실험이다. 자, 항상성 조절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호르몬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거에 따른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항상성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두 번째 어떤 하나의 기능에 대해서 두 가지 반대 효과 즉 기량작용이 있다. 세 번째 뭐가 있다. 피드백 작용이 있다. 총 세 가지를 어느 좀 중점적으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타이록신은 대표적인 음성 피드백 조절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타이록신이 나왔다. 뭔가 음성 피드백과 관련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은 각각 타이록신, TSH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험 과정 및 결과를 보면 자, 유전적으로 동일한 생지 A, B, C를 준비합니다. 나를 봤더니
B와 C의 값상성을 제거한답니다. 아, 그럼 A는 그대로 놔두고 B와 C의 값상셈을 제거한 거야. 그러면 값상셈에서 뭐가 분비되기 때문에 타이록신이 분비되죠. 값상셈을 제거하면 타이록신이 어떻게 된다? 혈중 타이록신의 농도가 떨어져 있을 겁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B와 C 중 한 생지에만 기억을 주사한답니다. 그리고 A에서 C에서의 혈중 이은의 농도를 측정한답니다. 자, 기억과 이은이 뭔지를 잠깐 봤더니 기억은 타이록신, 그 다음에 TSH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어쨌든 음성 피드백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음성 피드백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시상하부에서 뭐가 분비되고요? TRH가 분비되죠? 자, TRH가 어디의 표적 기관입니까? 무엇이 표적 기관인 호르몬입니까? 뇌하수체 전엽이죠. 그리고 이 뇌하수체 전엽이 TRH의 자극을 받아서 무엇을 분비합니까? TSH를 분비합니다. 그리고 이 TSH가 어디로 가죠? 그쵸. 갑상샘으로 가고 이 갑상샘이 TSH의 분비에 자극을 받아서 뭐를 분비하기 시작합니까? 타이록신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 거야. 근데 타이록신의 분비가 늘어나면 이 결과가 다시 원인인 뇌하수체 전엽과 시상하부로 갑니다. 그래서 시상하부에서의 TRH 분비를 억제하고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분비를 억제합니다. 결론을 내면 타이록신의 분비가 증가하면요. 오히려 TSH와 TRH 분비량은 줄어드는 무슨 피드백? 음성 피드백의 결과가 나타난다 라고 정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 결과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A와 B, C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A, B, C 가장 큰 차이점은 그쵸? A는 갑상샘이 있고 B와 C는 갑상샘이 없죠. 즉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타이록신인데 타이록신이 기억이라고 하면 양상에 딱 들어맞죠. 그러니 기억이 뭐가 된다? 타이록신입니다.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TSH가 되겠죠. 그럼 선생님이 얘기했지. 타이록신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오히려 TSH 분비량은 감소한다. 그리고 문제 작가전에서 B와 C 중 요 둘 중 하나에만 무엇을 주사했다? 기억을 주사한 거야. 하나에만. 그럼 둘 중에 기억을 주사, 즉 기억은 뭐죠? 타이록신이죠. 타이록신을 주사하면 니은의 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죠. 누가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C가 니은의 B에 비해서 줄어들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C가 무엇을 주사한? 기억을 주사한 애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보기 봅시다. 자, 기억번에 갑상샘은 TSH의 표적기관이다. 맞죠? TSH의 표적기관이다. 맞고요. 이번에 다에서 기억을 주사한 생지는 B가 아니라 C입니다. 틀렸고요. 자, 디귿번에 타이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된다.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시고요. 특히 이 자료 해석하는 부분을 좀 정리하고 즉 음성 피드백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자, 3번은 선생님이 조금 목이 좀 아파서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조금만 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1번, 2번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은 사람의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가 변화함에 따른 체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는 열 발산량과 열 발생량을 변화시켜서 체온을 조절하는 데 기준이 되는 온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상하부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체온을. 즉, 이 값을 설정점이라고 합니다. 보통 영어로는 세트 포인트라고 하고요. SP라고 보통 적습니다. 이렇게. 자, 이러한 설정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체온이 올라가기도 하고 체온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잠깐 잘 봅시다. 자,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 세 글자 뭐? 설정점이죠. 자, 설정점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맞죠? 올라갔더니 체온이 어떻게 됐죠? 올라갔죠. 자, 반대로 설정점이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체온이 내려가고 있네. 즉, 설정한 체온 값에 따라서 체온이 뒤따라가는 형태로 체온이 조절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간 1과 구간 2를 비교했을 때 구간 2에서 체온이 상승하고 있죠. 그러면 체온이 상승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열 발생량은 어떻게 돼야 돼요? 얘들아? 열 발생량은 증가해야 되고, 열 발산량은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죠. 그래야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의 양이 줄겠죠. 그러니 이러한 양상을 띌 것이다. 구간 1에 비해서는 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핵심은 요게 핵심이었습니다. 체온 상승. 자, 보기 봅시다. 기억번에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가 체온보다 낮아지면, 자, 설정점이 낮아졌어요. 그럼 체온을 낮춰야겠죠? 그래서 체온이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그래프 읽을 수 있니? 물어본 겁니다. 즉, 지금 기억은 여기 이 상황을 이야기하겠죠. 어디 상황? 그치. 여기 있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이걸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열 발생량, 열 발산량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큰이라고 봤는데, 지금 얘기했었죠? 구간 1에 비해서 구간 2가 체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 발생량은 많아야 되고 열 발산량은 적어야 된다. 따라서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는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번.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이 증가. 피부 근처의 혈관을 흐르는 혈액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열 발산량이 어떻게 되는 효과입니까? 커진 효과죠? 감소가 아닙니다. 답은 그래서 4번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고, 전형적인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상하부가 대표적인 체온 조절 중추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조금만 정리하다가 조금 쉬었다가 4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개념 정리하십시오.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4번. 자, 이제 혈당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은 정상인의 혈중 포도당 농도에 따른 기억과 니은의 혈중 농도를 나타낸 것이고, 기억과 니은은 각각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랍니다. 그러면 C1에서 C4로 간다는 것은 혈당이 증가하고 있는 거지. 혈당이 증가할 때 그에 따라서 같이 증가해야 될 것은 혈당을 감소시키는,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누구? 그쵸? 인슐린이 되고요. 기억이 누가 됩니까? 글루카곤이 되겠죠. 이렇게 매칭하고 보기 봅시다. 자, 기억번에 동그라미 기억은 이자의 알파세포. 그쵸? 기억은 글루카곤이고 글루카곤은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됩니다. 맞고요. 자, 니은번에 니은의 분비, 인슐린의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는 연수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시상하부입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2번 틀렸고요. 디귿번에 혈중 인슐린 농도는 C2일 때가 C1일 때보다
높다고 했는데 인슐린 농도는 C2일 때가 C1일 때보다 높죠? 그쵸? 니은 그래프를 따라가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조금만 쉬었다가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쉬었다가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다음은 정상인의 혈당량 조절. 역시 마찬가지로 혈당량 조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슐린, 글루카곤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 그림 간은 간에서 호르몬 A와 B 나왔죠? 그럼 이가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겠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 사이의 전환. 기억과 니은이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가 봐요. 좋아요. 나는 이 사람에서 24시간 동안 시간에 따른 호르몬 X의 혈중 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호르몬 X까지 나와 있네. 좋아. 그럼 그 밑에 봤더니 이 A는 이자의 알파 세포, B는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분비된다라고 첫 번째 힌트가 나와 있죠. 그럼 매칭하면서 갑시다. 호르몬 A는 이제 알파 세포에서 분비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글루카곤이고요. 호르몬 B는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분비된다고 했으니까 인슐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를 봤더니 기억과 니은은 각각 글리코젠과 포도당 중 하나랍니다. 자, 그러면 인슐린이 촉진하는 과정을 봤더니 니은에서 기획으로 가는 과정을 촉진했죠. 맞죠? 니은에서 기획으로 가는 과정을 촉진한다? 그러면 인슐린의 역할이, 기능이 혈당량을 낮추는 거니까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다른 물질로 빨리빨리 바꿔야겠죠. 그래야 혈당량이 줄어들 거 아니야. 다시 혈당량을 낮추려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어떻게 해야 돼? 포도당을 다른 물질로 빨리 바꿔야겠지. 빨리 바꿔야 포도당이 없어지고 혈당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니은이 뭐가 되는 거야? 포도당이 되고요. 기억이 뭐가 됩니까? 글리코젠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요. X는 A와 B 중 하나래. 그러면 A와 B, 즉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 문제 이 그래프를 딱 봤더니 식사 후에 혈중 X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거든. 자, 그럼 식사 후라는 거는 뭔가 밥을 먹었고 탄수화물이 소화돼서 당이 흡수되는 거란 말이지. 그럼 식사를 하면 혈당량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 몸에서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당량을 낮추려고 하는 호르몬이 왕창 분비되기 시작할 거야.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쵸? 인슐린이겠죠. 만약에 이게 글루카곤이다 하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뒤집어져야 돼요. 자, 선생님이 레이저로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프가 이런 양상이 뜰 겁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프가 이런 양상이 뜰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아래가 뒤집힌 형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알겠죠? 다시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글루카곤이 되겠습니다. 글루카곤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그쵸? 그러면 보기 볼까요? 기억번에 동그라미 기억은 포도당이다. 자, 얘들아, 기억은 포도당이죠? 맞나요? 아니죠. 글라이코젠입니다. 글리코젠. 이음원의 X는 기억이 니은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니은이 기억으로 가는 과정을 촉진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답은 D급번. 자, 글리코젠과 인슐린은 서로 무슨 작용? 기당작용. 그래서 답은 D급번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연달아서 문제 빨리 풀겠습니다. 자, 6번 봅시다. 자, 그림 가는 호르몬 X의 분비와 작용을 나는 혈액량이 정상일 때와 기억일 때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혈중 X의 농도를 나타낸 것인데 기억은 혈액량이 정상일 때보다 증가한 상태, 그 다음에 혈액량이 정상일 때보다 감소한 상태 중 하나랍니다. 그러면 지금 요 위에 있는 발문의 내용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 기억은 혈액량이 많은 것, 혈액량이 적은 것 중 하나랍니다. 됐죠? 그럼 가봅시다. 당연히 야수제 후엽에서 분비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표적 기관이 어디니까? 콩팥이니까 호르몬 X는 항인효 호르몬 ADH가 합니다. 그리고 ADH가 많이 분비되면 콩팥에서 수분 제육수를 어떻게 하죠? 촉진하죠? 그쵸? 수분 제육수가 촉진되면 당연히 혈장 삼투압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혈장 삼투압은 감소되고 혈액량은 어떻게 되죠? 다시 늘어나겠죠. 왜? 그렇지. 외부 바깥에서 즉 오줌으로 빠져나갈 물을 다시 내가 흡수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체내에서는 물의 양이 늘어나는 거니까 혈액량이 늘어나야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원인이 누가 되는 거지? 여기서는 얘가 되는 거죠.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원인, 결과예요. 원인, 결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나 그래프를 딱 봤더니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면 이거는 오히려 얘가 원인이고요. 혈중 X의 농도가 결과가 됩니다. 당연히 혈장 삼투압이 증가한다는 것은 내 몸이 짜지고 있는 상태, 즉 내 몸의 소금의 농도, 소금물로 생각한다면 소금물의 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태거든. 그럼 농도를 다시 희석시켜야 되니까 외부에서 수분의 제곱수를 늘려야겠지. 그래서 ADH 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두 개 다, 즉 두 명 다 정상인 사람과 정상인 사람보다 혈액량이 이상이 있는 사람, 이 두 사람 전부 증가하는 게 맞는데 어느 게 되는 걸까 보시면, 자, 기억과 정상 중에 지금 기억의 ADH의 농도가 어떻지? 더 높습니다. 이건 알 수 있지. 자, 기억의 ADH 농도가 더 높아요. 그럼 왜 ADH 농도가 기억이 더 높을까? 자, ADH의 농도가 높아지면 나타나는 결과를 한번 보자고. 그치? 혈액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늘어나고 있죠. 즉, 기억은 이 상태, 즉 ADH가 정상인 것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해야만 혈액량을 어느 정도 정상인 사람과 동등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야. 즉 ADHD 농도가 정상인보다 높아야지만 혈액량이 뭔가 정상인과 비슷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ADH 농도가 정상인보다 높아져 있는 상태야. 즉 이 기억은 수분 제흡수를 왕창 하고 있다는 거거든.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혈액량이 많은 사람이 수분 제흡수를 많이 하겠어? 혈액량이 적은 사람이 수분 제흡수를 많이 하겠어? 그쵸? 수분 제흡수를 많이 한다는 거는 당연히 혈액량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야? 적은 상태니까 내 몸에서 혈액량을 조금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ADH가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다? 기억은 혈액량이 적은 상태입니다. 얘가 아니라요. 보기 봅시다. 자, 기억번에 X는 항인효 호르몬이다. 맞고요. 자, 니은번에 기억은 혈액량이 정상일 때보다 감소한 상태다. 맞고요. 자, 디귿번에 혈액량이 정상일 때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P1일 때가 P2일 때도 많다고 했는데 P1에서의 ADH 분비량과 P2에서의 ADH 분비량을 한번 비교해봐봐. 누가 더 크죠? P2가 더 크죠? 즉 ADH의 역할을 생각해봤을 때 P2보다는 P1에서의
수분 제흡수량이 어떻게 되는 거지? ADH 농도가 적으니까 당연히 줄겠죠. 수분 제흡수가 적다라는 거는 뭐가 더 많다는 거지?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 누가 더 많다는 거지? P1일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많다는 설명이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답이 그래서 5번이고요. 만약 혈액량이 정상인보다 높은 상태일 경우에는 오히려 그래프가 이 상태를 띠겠죠. 맞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6번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7번 봅시다. 자, 그림 가는 혈중 ADH 농도에 따른 니은의 삼투압에 대한 기억의 삼투압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정상인이 1리터의 물을 섭취했답니다. 그랬을 때 각각 시간에 따른 혈장과 오줌의 삼투압을 나타낸 거고요. 기억과 니은 각각 혈장과 오줌 중 하나다. 자, 그럼 잘 봐봐. ADH가 많이 분비되면 혈장 삼투압은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물의 제흡수가 증가하니까 혈장 삼투압은 줄어들어야겠죠. 맞죠? 그 다음에 오줌 삼투압은 어떻게 되죠? 수분의 제흡수 촉진되잖아. 왜? ADH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콩팥에서의 수분 제흡수를 촉진하는 거거든. 그러면 수분의 제흡수가 촉진돼야 되니 그러니까 오줌으로 빠져나갈 물이 어디에 더 많이 흡수되냐? 내 체내로 왕창 흡수를 해버리는 거야. 가지 말라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럼 상대적으로 오줌의 입장에서는 농도가 점점 짙어지겠죠. 그러니까 오줌의 삼투압이 올라갑니다. 봐봐 얘들아. 혈중 ADH 농도 이렇게 가면 증가하지. 얘가 증가할 때 이 값이 증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얘들아? 기억이 뭐가 돼야 되겠어? 그쵸? 기억이 오줌 삼투압, 니은이 혈장 삼투압이 됩니다. 요까지는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옆에 그림 봅시다. 나를 보면 물을 섭취하면 혈장 삼투압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떨어지면 ADH 분비량이 줄어들겠죠. 구간 1이 ADH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혈장 삼투압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겠죠? 죄송합니다. 혈장 삼투압은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일단 구간 1과 2에서의 ADH 분비량은 구간 1이 더 적을 겁니다. 이건 자명한 사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줌 생성량 물어보고 있지. 자, 오줌 생성량은 어떻게 될까? 물을 많이 먹었어. 그러면 급격하게 갑자기 체내의 삼투압이 떨어진 상태지. 그럼 내 몸은 다시 원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뭔가를 할 거야. 그럼 원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내 몸에 있는 물을 다시 몸 밖으로 빨리 내보내겠지. 그러면 오줌 생성량은 늘어날 거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줌 삼투압은 어떻게 됩니까? 구간 1이 더 묽어지겠죠.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봅시다. 지금 쌤이 얘기하는 거는 구간 1이 2보다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기 기억번에 시상하부는 ADH 분비를 조절하는 거 맞습니다. 삼투압의 조절 중추가 시상하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니은은 오줌이다. 니은이 오줌이 아니라 기억이 오줌입니다. 디귿번에 오줌 생성량은 2에 비해서는 1이 더 많죠. 혈중 ADH 농도는 2에 비해서 1이 더 낮습니다. 따라서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해주셔야 되고 디귿번은 틀렸습니다. 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자칫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ADH에 대한 문제가 이것도 있고요. 오줌 삼투압, 혈장 삼투압 이걸로 비교하는 것도 있고요.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시간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줄 테니까 텀을 줄 테니까 영상을 멈추고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20초 동안 정리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정리가 다 끝나면 마지막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에 그림 가는 정상인의 혈중 항인형 호르몬 농도에 따른 기억관이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이 사람이 1리터의 물을 섭취한 후에 A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기억관 E는 각각 오줌 삼투압과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중 하나고, A는 기억과 이인 중 하나다. 자, 물을 섭취하고 난 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겠죠? 우리 경험상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나 보세요. 나를 먼저 볼게. 자, 물을 섭취했어. 그럼 증가하는 게 뭐지? 오줌 삼투압이랑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의 농도 어떻죠? 그만큼 옅어지죠. 그러니까 증가하는 건 아니야. 오줌 삼투압이 오히려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이 A는 뭐가 되는 거야? 오줌 생성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기억과 니은 봅시다. 가를 볼게요. 혈중 ADH 농도가 증가하면 수분 재흡수량이 촉진되죠. 그러면 오줌에 생성되는 양이 줄어들 거고요. 뭐가 늘어날까? 오줌 삼투압은 늘어나겠죠. 왜? 수분이 빼앗겼으니까. 체내로 수분이 흡수됐으니까 오줌의 농도는 짙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러면 A가 니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정리할 수 있죠? 자, 보기 봅시다. 자, 기억번에 A는 동그라미 니은이다. 맞고요. 자, 니은번에 ADH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네, 이건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 디귿번 혈중 ADH의 농도는 자, 물을 섭취하기 전과 물을 섭취하기 후에요. 물을 섭취하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ADH가 분비되고 있었을 거야. 근데 물을 섭취하고 난 후면 갑자기 ADH 농도가 어떻게 되지? 떨어지죠. 그러니까 물을 섭취하고 난 후는 이 ADH 농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일 거야. 1보다. 그러니까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 낮다가 아니라 오히려 뭐가 돼야 된다? 높다로 바꾸셔야 됩니다. 답이 기억님해서 3번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당장 30분 가야 8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앞으로 선생님은 문제를 수업 시간에 잘 다뤄주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수업 시간에 뭔가 문제를 다룬다? 그 문제는 개념이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했을 때 헷갈릴 만한 그런 요소가 있다던가 아니면 뭔가 문제를 해석하는데 자료를 해석하는데 뭔가 개인적으로 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거니까 문제 다 중요하거든? 다 중요한데 그 문제는 한 번 더 개념을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개념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문제는 차근차근 올려줄 겁니다. 영상은. 네, 미리미리 공부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2주일에 한 번씩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풀이 시간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제를 개인적으로 선생님 영상을 보고 풀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제깍제깍 선생님한테 오세요. 선생님 여러분 개념 모른다고 화내지 않습니다. 내가 화내는 경우는 시험 기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을 때 그때 화가 나는 거지. 알겠니?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시다. 안녕.